매일같이 책상에 앉아서 영단어 암기하고 문제집에 밑줄 긋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어제 외운 영단어 지금 한번 댓글에 써보세요.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공부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고교 학점제 기준으로 내신 4등급 때였던 학생이 저랑 이 암기법 훈련하고 1등급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중하위권 친구들을 위한 진짜 암기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새학기에 상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5번 읽고 형광펜으로 예쁘게 밑줄 긋고 깜지를 쓰고 집 가기 전에 오늘 한 거 싹 훑어보면 되게 뿌듯하죠? 뇌과학에서는 이걸 유창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눈에 익숙해진 것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착각의 굴레에 빠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시험은 정보를 집어넣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정보를 끄집어내는, 즉 아웃풋하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서울대 의대생, 수능 만점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비밀은 바로 이 꺼내는 연습에 있어요. 그냥 읽는 건 뇌에 5%도 남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 기억 효율은 50%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교 1등이나 수능 만점자들 인터뷰를 보면 목차를 공부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이 단원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을 공부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무작정 읽고서 냅다 암기하는 것은 모래를 손으로 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선적으로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그릇부터 머릿속에 만들어둬야죠. 내신 시험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는 시험이에요. 근데 어디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도 모르면 지식을 꺼내기가 쉽지 않겠죠? 절대 책 펴자마자 내용부터 읽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목차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 단원에서는 냉전체제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6.25 전쟁과 남북분단의 고착화, 민주화를 위한 노력, 산업화의 성과와 사회 환경 문제, 문화 변동과 일상생활, 이렇게 소단원 목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배울 한국사 파트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렇게 4가지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1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냉전체계 속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형성되었고 6.25 전쟁이 발생했으며 그 이후에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과 문화의 변화가 찾아왔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가지를 먼저 쳐놓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지만 뇌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룹핑입니다. 말 그대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 그룹화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한국사의 대한민국의 발전 단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분단과 국가 형성, 정치, 경제 변화, 그리고 삶과 문화 변화,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단과 국가 형성에서는 분단이 고착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키워드화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냉전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북북단이 고착되었다. 이렇게요. 이것은 시간 흐름에 따른 그룹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변화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된 키워드를 잡고 그룹핑을 해볼 수 있고요. 삶과 문화 변화 파트에서는 대중문화 그리고 정보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과학 개념을 같이 그룹핑 해보도록 할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 단원을 먼저 보시면 입자의 운동,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라는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사실 이 소단원 제목 자체가 그룹핑의 핵심입니다. 먼저 입자의 운동에서는 주요 내용이 모든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입자는 계속 운동한다. 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도 활발해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운동도 느려진다. 를 알 수 있어서 그룹핑의 포인트는 온도와 입자 운동의 세기는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에서는 물질은 고체, 기체, 액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 물질별 입자의 운동이 자유로운지 혹은 제자리에서 진동 정도인지에 따라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이제 각 물질이 서로 각각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용어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만 알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물질 상태의 차이는 즉 입자 배열과 운동의 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에서는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열 에너지에 출입해 있고, 가열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냉각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핑 포인트는요, 열 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아닌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그룹핑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큰 덩어리 안에 핵심 키워드를 두어서 주요 내용 파악이 쉬워지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흐름을 파악해서 복원하는 게 좀 더 쉬워진답니다. 자, 구조를 잡았으면 이제 진짜 암기를 시작해 보아야겠죠? 첫 번째로는 기억의 뼈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백지에 그냥 아무거나 적는 것이 아니라 단원 제목과 같은 큰 구조를 먼저 적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덩어리 단위로 저장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룹핑 방식으로 암기를 진행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문장을 쓰지 않고 화살표와 단어로 인출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배운 내용과 관계도를 떠올려 본 후 큰 키워드와 세부 용어 순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에서 어떤 것으로 화살표가 이어지는지 관련된 키워드 및 용어만 떠올려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칸이 생겼을 때 추측 금지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대충 기억을 짜집기해서 적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오히려 비워두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틀린 기억을 고정시키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나중에 교과서를 보고 빨간색 펜으로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워놓도록 해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다 적어내린 후에는 확인은 비교만 해주시고 다시 필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적은 것과 교과서 혹은 정리 노트에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비교하고 틀리거나 적지 못한 부분은 체크 표시만 하고 여백의 단어 위주로만 최대한 간략하게 보완해주세요. 기억은 틀린 걸 고치는 순간보다 다시 꺼내 쓰는 순간에 강화되기 때문에 필기 형태로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치는 것보다 다음에 다시 떠올리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서 마지막이에요. 5분에서 10분 후에 바로 한번 백지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적어 내려가는 거죠. 이때 기억률이 가장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챙겨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백지 인출은 구조 파악, 관계도 확인, 용어 상기, 확인, 재인출 순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허언하기 전에 엔딩 체크라고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제가 역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분명 오늘 외운 내용인데도 애들이 매니저님 저 진짜 방금 외운 건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 30분 한 번보다 10분 3번이 낫다. 즉 같은 내용을 30분 동안 죽어라고 한 번 보는 것보다 10분씩 쪼개서 3번 보는 게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요. 1회차 공부 직후 10분, 2회차 자기 전 10분, 3회차 다음날 아침 10분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로 기억할 것, 누적 복습 시스템. 오늘 배운 것을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마세요. 100% 외우려다가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60%만 외우고 3일 뒤에 한 번 더 보고 7일 뒤에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해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냥 읽지 말고 목차와 그룹핑으로 내 서랍을 만드세요. 둘째, 서랍에 넣은 내용을 백지에 다시 인출하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한 번에 끝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짧게 여러 번 반복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거든요.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놓고 그 위치를 기억했다가 적절히 꺼내는 기술이죠.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딱 한 달만 연습해 보세요. 저희 대치점 학생들만 해도 처음 등원했을 때랑 한 달 다녔을 때 엔딩 체크하는 시간에 출력해내는 학습량이 천차만별로 변화되고 있답니다. 이제는 공부를 오래 꾸준히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혼자 해보려니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